1998년 7월 25일 일본 와카야마현 와카야마시에서 열린 여름 축제에 마을 사람들은 다들 들뜬 분위기였습니다. 고된 노동을 잊고 그날 하루는 다들 한자리에 모여 앞으로의 행복을 기원했죠. 모두가 축제를 즐기고 있는 도중 나온 카레.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카레였지만 출출했던 사람들은 모두 이를 반겼습니다. 두 냄비에 담아져 나온 카레를 그 자리에서 혹은 자신들의 집으로 가져가 먹었던 마을 사람들. 그리고 잠시 후 그들은 복통을 일으키며 하나둘 쓰러졌습니다. 카레를 먹는 순간 이변을 느낀 사람들이 멈추라고 말했지만 이미 많은 이들이 입안에 카레를 넣은 상태였습니다. 곧이어 67명이 복통을 호소하며 구토했고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축제를 주도했던 자치회 회장과 부회장,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과 초등학교 4학년 남학생 이렇게 총 4명이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했죠. 카레를 먹고 구토했다는 증언에 처음 경찰은 집단 식중독을 의심했지만 과수원에서 확인한 결과 그들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카레에서 삼산화비소의 수용액인 아비소산이 검출된 것입니다. 비소 화합물은 일반적으로 무미무치로 자극성이 없기에 카레를 먹고 몸에 이상 반응이 오기 전까지 사람들은 몰랐던 것이죠. 주로 쥐약에 들어가는 독극물인 아비소산이 검출됐다는 것은 누군가 고의로 카레에 넣은 무차별 살인사건의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경찰은 카레를 만든 이들뿐만 아니라 접근할 수 있었던 마을 사람들을 중심으로 조사했고 1998년 12월 9일에 하야시 마스미라는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이미 10월 4일에 보험 사기와 살인 미수로 체포된 상태였기에 재체포됐던 마스미. 독극물 카레 사건에 대해 다루기에 앞서 그녀가 그 전에 체포된 이유인 살인 미수에 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983년에 마스미는 흰기미 구제 사업을 하는 켄지라는 남성과 결혼했습니다. 월세 30만 원으로 시작한 신혼생활이었지만 열심히 돈을 모았던 그들은 1995년에 7억이 넘는 집을 구입했죠. 하지만 그해 10월에 어머니가 암으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하며 14억 원의 보험금을 받게 되자 새로운 돈벌이 수단에 눈을 뜨게 됩니다. 열심히 일할 필요 없이 보험금을 타면 더 편하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보험 판매원을 했던 전적을 살려 마스미는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1998년에 비싼 리조트 맨션을 구입하기로 계약한 뒤 보험금을 노려 지인에게 아비소산이 들어간 우동을 먹게 했습니다. 아비소산, 카레에 들어있던 그 독극물이었죠. 당시에는 걸리지 않았지만 살인 미수 범행을 저질렀던 것이 1998년 3월, 그리고 독극물 카레 사건이 발생한 날이 1998년 7월. 동일한 독극물을 썼다는 점 때문에 경찰은 마스미와 그녀의 남편을 의심했고 특히 마스미의 경우 그녀가 축제 당일 카레 만드는 것을 도왔기에 유력 용의자라 판단하며 살인죄로 재체포했던 것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그녀가 동일한 수법으로 1997년 2월부터 98년 3월까지 총 4회에 걸친 보험 사기를 쳤다는 것을 알게 된 경찰. 물론 이 밖에도 경찰이 그녀를 독극물 카레 사건의 범인이라 판단한 이유는 여럿 있었습니다. 카레를 만든 현장 부근에서 발견된 종이컵에 남아있던 아비소산이 마스미의 집에서 발견된 아비소산과 일치했던 점, 그녀의 두 발에서 고농도의 비소가 검출된 점, 축제 당일 조리가 끝난 카레에 들어있는 냄비의 뚜껑을 여는 등 수상한 행동을 했던 점.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1999년 5월 13일에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1700점의 간접 증거를 제출하며 마스미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녀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3년 7개월에 걸친 재판 끝에 2002년 12월 11일에 와카야마 지방법원은 그녀의 범행을 인정하며 4명의 목숨을 앗아간 결과는 너무나도 중대하고 유족의 비통한 외침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라며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연히 마스미는 항소했지만 2005년 6월 28일에 오사카 고등법원은 그녀가 범인이라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원심을 지지했죠. 그녀는 자신이 앞선 보험 사기 및 살인 미수는 돈을 위해 그랬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카레에는 독을 넣을 이유가 없다며 상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동기가 규명되지 않는 것은 피고인이 범인임을 인정하는 데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며 동기 규명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감정 결과와 정황 증거로 미뤄 피고인이 범인임이 증명됐다며 2009년 5월 19일에 사형을 확정했죠. 한편 같이 수감됐던 그녀의 남편은 앞서 벌였던 보험 사기죄만 인정되며 2005년 6월에 만기 출소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무분별한 살인을 저질렀던 범인이 체포되고 판결까지 끝난 사건이지만
사실 이 사건은 좀 이상한 구석이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이들은 그녀가 억울하게 뒤집어 쓴 죄라는 뜻의 엔자이를 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죠. 누구의 이득인가라는 뜻의 쿠이보노는 과거부터 알리바이와 함께 범죄의 용의자를 찾는 데 많이 언급되곤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걸리는 것은 과거 보험금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던 마스미가 아무런 이득도 없이 카레에 독을 넣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끔 이해되지 않는 범행을 저지르는 나쁜 사람들이 있지만 그녀는 지금까지 철저하게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만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독극물 카레 사건으로 그녀가 얻는 이득은 하나도 없었죠. 일단 카레에 들어있던 아비소산은 그녀의 집에서 발견된 아비소산과 출처가 일치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유력한 증거였고 이 때문에 그녀는 사형을 선고받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 전문가는 이것이 일치한다고 해서 그녀가 그것을 사용한 것이 아닌 다른 누군가 그녀의 집에서 가져갔을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 때문에 어떤 이들은 그녀가 가족이나 지인을 감싸고 있다라며 제3자의 범행을 의심하기도 했죠. 카레에 아비소산을 넣을 사람은 마스미밖에 없었다는 결론은 주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1분마다 시간표를 작성해 속어법으로 도출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직후 한 언론의 보도에는 주민들의 시간별 증언이 조금씩 차이 나는 점을 들어 합하면 최대 50분의 오차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카레를 만들었던 이들 중 축제 관계자에 속하는 사람들은 마을 주민이 아니라 제외했기에 이 속어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죠. 또 마스미가 냄비 뚜껑을 열었다는 목격 진술도 옷색과 머리 길이 등으로 보아 목격자가 본 것은 마스미가 아니라 그날 함께 조를 이뤄 카레를 만들었던 그녀의 차녀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게다가 차녀가 뚜껑을 열었던 냄비는 2개의 냄비 중 아비소산이 들어가지 않았던 냄비였죠. 앞서 검찰은 현장 인근에서 발견된 종이컵에서 나온 아비소산, 카레에 들어있던 아비소산, 그리고 그녀의 집 부엌에서 발견된 플라스틱 용기에 있던 아비소산이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지만 사실 여기에는 꼼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의뢰했던 감정 내용은 세 군데에서 발견된 아비소산이 같은 수입업자를 통해 들어온 것인지를 조사했던 것입니다. 같은 수입업자, 즉 출처는 같더라도 안의 내용물은 조금씩 차이를 보이기에 검찰이 정밀 조사를 하려 했다면 아비소산의 출처가 동일하다는 것만 증명하는 것이 아닌 세 군데에서 발견된 아비소산이 동일한지를 조사했어야 했습니다. 검찰이 모든 것을 알고 재판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는 말이 나오긴 했지만 정확한 사실을 입증할 수는 없었죠. 마스미의 변호사는 2012년에 감정 재평가를 실시했고 3개의 아비소산이 중대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 동일하지 않다는 평가를 얻었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이를 빌미로 마스미의 머리에서 검출됐던 비소 역시 감정 결과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 지적했죠. 실제로 독극물 카레 사건을 담당했던 과수현 선임연구원이 2012년에 다른 사건에서 증거를 날조했던 것이 밝혀지며 많은 이들의 의심을 샀습니다. 물론 그 선임연구원은 독극물 카레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를 날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긴 했지만요. 마스미의 남편 켄지의 주장 때문에 일부 네티즌들은 그녀가 엔자이를 당한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마스미가 첫 공판을 받을 당시 켄지는 경찰로부터 그녀에게 불리한 증언을 해주면 의료교도소로 보내준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법거래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당시 일본은 사법거래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이죠. 그가 거절하자 얼마 뒤 검찰청에서 검사와 사무관이 찾아와 똑같은 제안을 했고 증거도 없는데 왜 체포했냐는 켄지의 질문에 검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바보냐? 이렇게 세상과 언론이 떠들썩한데 이제 와서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되겠냐? 이에 켄지가 놀라 사형 사안인데 억측으로 처리한다고요? 라고 묻자 지금부터 그 스토리를 생각할 것이다. 근데 증거가 없어 곤란해 라고 답했다는 검사. 물론 이것은 켄지의 주장이기에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들 때문에 몇몇 이들은 그녀가 범인이 아니라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법원은 그녀의 사형에 관해 고소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카레에 대한 일본 대중의 인식은 나빠졌고 사건이 일어났던 와카야마시의 학교들은 카레를 급식 명단에서 제외하기도 했죠. 여담으로 사건이 일어난 뒤 마스미의 집은 분노한 이들이 몰려들어 난장판이 됐고 2000년 2월에는 방화로 인해 외벽을 제외하고 전소했다고 합니다. 자식 중 유일하게 장남만이 무죄를 호소하는 그녀와 면회하고 있지만 그 역시 직장이나 친구에겐 신분을 숨기며 살고 있죠.
마스미의 장녀는 2021년 6월 9일에 둘째 딸과 함께 간사이 국제공항의 다리에서 뛰어내려 생을 마감했습니다. 첫째 딸을 학대했다는 의심을 받기도 했지만 진상은 불명으로 경찰이 남편으로부터 사정을 듣는 등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살인미수, 보험 사기를 4건이나 저질렀던 마스미가 범인이다. 그녀가 엔자이를 당한 것이다로 의견이 갈리고 있는 독극물 카레 사건. 독극물 카레 사건의 범인이 아니더라도 나쁜 사람임에는 틀림없는 그녀가 확실해진 지옥행 티켓에 업을 더할지가 궁금해지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